올라가는 종목 꼼짝마, 짐당한 당신의 수익률을 공개 수배합니다. 주식 특수본에서 열리는 긴급 소집 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는 주식 특수본 대원 한수정입니다. 야심한 시각, 당일 급등한 종목, 그 이유는 무엇이고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적중률 99%의 특수본 회의에 참여하셔서 내일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의 상승 탄력이 좋고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잡아볼 종목 찾으러 지금부터 떠나보셔야 되겠죠.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는 0.77% 상승하면서 2,510.42포인트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48% 상승하면서 817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었죠.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줬고 또 코스닥은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AI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로봇 그리고 일부 정치 테마주들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많은 분위기인데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될지 또 새롭게 담아봐야 되는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함께 점검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맥을 짚는 전문가님으로 맥스 전문가라고 저희가 불러드리고 있고요. 종목을 때려잡는 저희 주식 특수본의 투자 반장으로 지금 활약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맥스 기법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저점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아주 미리 잘 잡아주셔서 수익률도 잘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수익률 빠르게 또 입절까지 처리를 해주시면서 실력 검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들 들로 다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57% 우리 AI 종목으로 또 잡아주셨고요. 3거래일 만에 무려 5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잡아주셨었죠. 또 하나마이크론 지금 반도체 안에서의 거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미리 담아주셔서 34% 이상의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또 한주 라이트 메탈이 27%, 꿈비라는 종목이 지금 16%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현대 무벡스도 역시 3거래일 만에 13%, 또 동훈 아나텍은 5거래일 만에 5%의 수익률을 챙겨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미리 잡아서 저희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빠르면 3거래일 만에 또 천천히 가봐야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수익률을 잡아주시면서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정말 50% 넘는 높은 수익률을 잡아주셨고 하루 한 주씩만 함께 해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맥스 수사반장이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잘 잡고 계시는지 피부로 와닿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집중수사 테마 두 가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시장에서도 재미있는 하나의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였었던 샘 올트먼이 해고 소식을 받은 뒤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AI 시장의 선두를 자리를 잡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됐고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부터 AI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담아볼 종목은 무엇일지 잠시 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죠. 내일 아침 저희 개장 전에는 아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안에서 또 우리가 상승을 챙겨가볼 만한 종목 이제는 늦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신다면 어떤 후발주들이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후반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에 하이라이트 준비되고 있는데요. 공개수배 포착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스 반장의 검거율 99%를 보여주는 온대 급등주 어떤 걸까요? 역시나 방송 마지막 부분에 공개가 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긴급 소집 회의 미리 들어와 계셔야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맥스 수사반장님 잠시 후에 만나러 갈 텐데요. 계속해서 긴급 소집 회의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수배 탕탕탕!
네,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장이 다행히 또 양시장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기분은 좋은데 참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이 문제일지 타이밍이 문제일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투자 전략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입니다. 맥스 수사반장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아주 좋죠.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가져가지 못하고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종목만 좀 안 올라간다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은 지금 어디로 좀 수급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 동안 좀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들에 조금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테마도 중요하고 종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맥스 수사반장님과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사반장님이 챙겨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을 다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AI, 반도체 할 것 없이 또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다 잡아주셨거든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우리 맥스 수사반장님과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긴급 소집 회의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국내 시장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 특수본 방송에서도 또 로이 형사님께서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시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얼마나 이어질지 궁금한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 자체가 글로벌 증시 분위기 자체가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요인이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조그마한 그런 이슈라도 지금 증시의 상방을 좀 불러일으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결국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내일 아침에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에 조금 더 이제 향방을 단기적으로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12시가 지나고 새벽 4시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의논을 나눴던 그런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서 연준이 이제 추가 금리 인하 부분이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추가 금리 인상 부분은 거의 좀 시장에서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사라진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가 증시가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가려고 하면은 지금 연준에서 긴축을 좀 종료하겠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단어가 조금 내비친다면은 추가적으로 증시의 상방 랠리를 조금 더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이제 미국 휴장이죠. 네.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이고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3.5일의 거래 시간이 있는데 결국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죠. 미장에서도 지금 1시간 반 뒤에 개장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소멸이 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으로 조금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아까 포인트를 보니까 6월 달에 좀 고점을 좀 형성한 부분들이 14,600포인트 근처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조금 이제 쉽게 들어 올려 줄지 아니면은 너무 어제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또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다들 그렇게 느끼지를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네. 증시가 좋다 그래도 다들 느끼지를 못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결국 이제 미증시가 이렇게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만 갭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장 시작해 버리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바로 쏟아져 나와버리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더 재미없는 시장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 글로벌 증시 자체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국내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결국에는 우리 국내 시장입니다. 맞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CPI 발표, 미국의 CPI 발표 이후에 그 다음 날 이만큼 갭을 띄워버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갭을 띄운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증시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네. 지난주 방송 자료를 고치다가 지수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네. 아, 한 주간 얼마나 올랐구나 이게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한눈에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솔직히 우리는 피부로 좀 느끼지는 못했다. 거래 시장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국내 증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준다는 점이 아주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선물 시장 자체에서도 어제까지는 순매수세를 좀 보여줬지만은 오늘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자체는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뭐 어느 정도 이제 경계감이 조금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대신에 우리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결국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증시인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국내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모습 그렇게 조금 증시의 방향성이 조금 엇갈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저희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뭐 이런 힘든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좀 큰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곳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오르기는 했는데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렇지만 또 빨리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한 가운데 국내 증시만 또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아마 뭐 내일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셔서 내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업종별로 다르게 또 지수에 대응하시는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을 대비해서 우리 강력 형사, 우리 수사반장 맥스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또 이렇게 안겨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지수가 상승한 게 지난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막 또 나타난 건 아니었었고 업종별로도 굉장히 달랐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를 57%의 수익률로 단 3거래 만에 잡아주셨고 하나마이크론 또 반도체 안에서 동훈 아나텍과 같이 5%, 34% 각각 챙겨주셨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도 27%, 꿈비 16%, 현대모백스 13% 이렇게 챙겨주셔서 여러분 11월 한 달도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벌써 수익률이 지금 몇 %인가요? 뭐 100%는 훨씬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외에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수익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익을 잘 잡아냈으니까 한 종목씩 한번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꿈비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비. 꿈비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 미래산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맞아요. 그러한 분야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11월 1일 날에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테마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테마에서 우리가 그 관심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자, 거기서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이때 공략을 하자고 한 이유가 주가가 조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난 뒤에
60일선 위에서 좀 안착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략하면 추가적인 이 60일선 안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겠다 싶어서 공략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를 살펴보시면은 이 중간에 잘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어드리면은 이 부분이 이제 60일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 자체가 이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라면은 지금 뭐 움직임이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공략을 하고 난 뒤 굉장히 뭐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진입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고 결국 이제 뭐 엔젤 산업, 이제 저출산 이런 관련주들은 결국 이제 정부의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연말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뭐 정책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제가 이제 하반기 그 남은 이제 우리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꼭 엔젤 산업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막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좋은 종목이 있길래 같이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어떤 산업, 어떤 테마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줄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은 뭐 단기적으로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종목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종목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도 그렇고 단기간에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잘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해버리면 다 돈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SY 스틸텍부터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신규 상장주 위주로 돈이 계속 쏠리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증시는 뭐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어제 꿈비 같은 경우에는 11%대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그래도 이런 좀 재미없는 시장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공략을 해서 수익이 바로 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하실 필요도 없고 꼭 여러분들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큰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동훈하나텍이에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공개 수배 포착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대 그 다음 날 우리가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계속 달리는 그런 캔들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출현이 됐죠.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성을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도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충분히 하락을 하는데 거기서 계속 받쳐주는 어떤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우리가 공략을 한 뒤로 뭐 마이너스 구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인데 지금 뭐 우리가 5% 정도 수익을 보고 끝낼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약간 이렇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기적으로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5% 올랐으니까 내가 놓쳤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을 가지고 가셔야겠죠. 이런 종목들 조금 챙겨가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이제 오픈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오픈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게 9월 6일인가 제 방송할 때 공개 수배 포착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에요. 그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그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거 제가 한 1년 정도만 좀 묵혀놓자 그랬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좀 빠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 1년 정도 적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뭐 거의 지금 2달 만에 적금이 만기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떨어질 때마다 이게 여러분들도 좀 부담스러우실까 봐 특히나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뭐 과거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주가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공략을 하고 좀 떨어지면은 우리가 매달 적금 넣듯이 이게 초반에 공략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 공략할 때 이 자리가 한 9,000원 선이었어요. 9,000원 선이었는데 자 10주만 사면 이제 9만 원 정도잖아요. 제가 이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만 딱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을 할 때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이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자 이때 뭐 매수를 진행하시고 대응 없이 여러분들 기다리셔도
지금 이제 약수익 구간으로 들어갔겠죠. 네. 근데 우리가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수익이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제가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들, 어떤 식으로 이 종목들을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라이브 방송을 좀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도 제가 뭐 이런 종목들 당연히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인지 그런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 하단에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빠르게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부터 조금 묵직하게 우리가 적금식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종목은 적금이라고 1년 생각하셨는데 또 2달 만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뜨겁다고 하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동훈아나텍 지금 5거래일 동안 5% 수익 중이고요. 또 꿈비라는 종목 엔젤산업에서 공략을 해주셨는데 16%의 수익 나오고 지금도 계속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오픈롤까지 오픈롤은 앞에서 지금 수익 그 표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적금처럼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전략을 챙겨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큰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30% 이상 50% 가까이 수익률을 챙겨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익률 지금 이번 주에 리뷰해 주신 종목들만 합치더라도 거의 뭐 100% 가까운 7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현대무벡스, 한주라이트메탈, 하나마이크론, 코난테크놀로지까지 모두 다 잡아주셨죠. 우리 수사반장 웩스님과 한다면 여러분들 다 이 종목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만 보지 마시고 무조건 긴급 소집 회의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 방송에서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은밀한 곳으로 지금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수익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또 집중수사 테마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오늘 또 기대가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테마들이더라고요. 인공지능이랑 반도체인데 먼저 인공지능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공지능 어제부터도 탄력이 너무 좋고 또 미국에서도 또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지금의 뭐 반도체 이런 상승분도 다 같이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샘 올트먼 같은 경우에 오픈 AI CEO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해임을 당했죠. 해임을 당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둥지를 틀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를 조금 달성을 하면서 지금 고점을 계속 이제 뚫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시고 우리 국내에서도 오늘 인공지능 ETF가 이제 출시가 됐어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이런 단기적으로 인공지능 섹터에 대해서 좀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 자, 여러분들 뭐 다들 내용은 아실 거예요. 이제 뭐 미국 오픈AI에서 이제 해임된 샘 올트먼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첨단 인공지능 리서치 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죠. 쉽게 말해서 이제 요 팀을 맡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AI 개발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었고 오픈 AI와 함께 굉장히 파트너십을 잘 체결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으로 오픈 AI 대표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소속 직원이 된 거잖아요. 소속 직원이 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력 발전이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좀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지금 발생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 발생이 되면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엔비디아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약간 경계하는 뭐 차익 매물 실현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 국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 이제 ETF가 이제 출시가 됐어요. ETF 출시가 됐는데 자, 생성형 AI 산업 전반에서 이제 직감적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헬스 계열 등 뭐 이런 우수 기업들 위주로 지금 뭐 좀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지금 주가 보시면은
굉장히 바닥권에서도 잘 올라왔던 종목들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AI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몰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조금 보이게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부분도 보시고, 자, 우리가 이 이슈가 있기 전에 이미 다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AI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왜 굳이 수익도 다 내는 종목 섹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코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때 제가 이제 저점 신호 포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우리가 3일 만에 이렇게 57%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냈던 종목이고, 자, AI 관련주도 굉장히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시장을 보시거나 어제 시장을 보시거나 하면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뭘 뜻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더라도 그 테마 안에서 순환이 돌아준다는 거죠. 종목 자체에서. 그러니까 먼저 가는 대장주가 있을 것이고 네. 그를 뒤따라가는 이제 후발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상승을 할 때 조금 소외를 받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튀어오르는 후발주들이 있단 후발주. 말이죠. 예.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위기 자체, 뭐 우리가 지금 증시 상황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를 안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미 한번 시세를 줘버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조금 눌렸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패스를 하시고 우리가 또 뭐 관심주도 제가 하나 더 챙겨왔겠죠. 네. 그런 종목들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자, 마음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28,950원에 공략을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수익은 났었는데 네. 이 너무 막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공략을 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네. 자, 마음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저점 구간이 너무 확실하게 딱 보이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을 해도 이 저점 구간 안 깨지고 있죠. 네. 저점 구간이 안 깨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실질적으로 마음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자 종목입니다. 왜요? 우리가 올해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으로 지금 4번, 5번 정도 수익을 냈어요. 저 근데 되게 뒤늦게 따라가가지고 사실 저 오늘 샀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사셔도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늦게 샀다라고 이제 뭐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에도 지금 훈풍이 조금 불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자, 아니,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 코난 테크놀로지랑 마음 AI 봤는데 제가 지금 마음 AI 보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또 미리 우리 수사반장 맥스 전문가님 말 듣고 샀으면 지금 한 10% 정도 수익률이 났을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좀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AI 관련주 중에 좀 덜 오른 종목을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제가 이제 천천히 가는 종목? 좀 이제 안 움직인 종목. 네, 안 움직인 네, 종목. 네. 조금 시세를 주긴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차트만 일단 먼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차트만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저점 신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죠. 제 차트에는 이 분홍색 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저점 신호를 돌파하는 양봉 흐름이 한번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세를 줬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굉장히 AI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아주는 이런 시점에서 좀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데이터라든지 이제 뭐 언어 관련해서 플랫폼 이런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 AI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다국어 번역 서비스가 결국에는 뭐 외국인,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중간에 이 기업의 프로그램이 자동 번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막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겠죠. 저는 그런 세상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그만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들이 지금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 막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커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성장할수록 수혜를 받을 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 그러면은 인공지능 언어 빅데이터를 이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아줄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안 움직일 수 있어도 결국 인공지능 시장이
개화를 한다. 지금보다 더 크게 개화를 하고 더 좀 활발하게 이제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 주가는 굉장히 크게 날아가겠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구간 딱 우리가 상승을 하고 지금 약간 눌려주는 구간이란 말이야. 눌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공략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손실을 볼 리스크도 굉장히 적어지고요. 네. 우리가 저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손실을 볼 리스크도 적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AI 관련주 중에서 후발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차트상의 자리도 너무 좋고요. 또 언어를 다국어로 통번역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만큼 편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딱 필요한 AI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어떤 건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방송 중에는 못 알려드리고요. 계속해서 긴급소집 회의를 통해서 긴급하고 은밀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오셔서 자세한 종목명과 또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얼마나 갈지 또 얼마나 강하게 빠르게 올라가 줄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자리가 너무 좋다라는 거. 그래서 방송만 보지 마시고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이 종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 AI도 좋지만 이 종목도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은 반도체로 또 우리가 집중수사 테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도 진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반도체 했어요, 저희. 반도체 아직도 남은 거죠? 지금 뭐 시장이 볼 게 실질적으로 네. 반도체밖에 없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이제 모멘텀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들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도 순매수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살펴주시고 자 오늘 우리가 또 그리고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무역 수출이 이제 반등에 좀 성공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결국 반도체가 적자를 좀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도체가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그런 이제 적자 폭을 많이 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폭 반등인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반도체 업황이 밝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살펴보시고 자 결국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치, 사상 이제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11시 반에 개장이 되면은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전날인 어제 굉장히 최고치를 좀 찍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 504달러 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자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17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분기 매출까지 지금 예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4분기 매출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200% 정도 급증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다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네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호실적이 발표되는 거는 시장에서 이미 눈치를 채고 있단 말이에요.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내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치를 내놓겠죠. 네네. 쉽게 말해서 가이던스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혹시나 약간 생각보다? 삐끗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단 너무 말이죠. 높아졌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장의 기대치만큼 충족하지 못하는 가이던스가 만약에 제시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주가 하방 압력을 좀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무서운 게 결국에는 전반적인 증시 하락을 이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단기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운명의 날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화요일 이번 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되고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루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게만 생각하면 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맨날 좋은 것만 볼 수는 없어요, 맞죠? 맨날 좋은 거에만 눈이 가요, 근데. 그렇죠. 네. 맨날 좋은 것만 보시다 보니까 맨날 좋은 저기 고점에서 계속 보통 물려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주가에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열어놓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놓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은 꾸준하게 좀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지금 수출 지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수출이 이제 증가하면서 10월달에 이제 흑자로 이제 돌아섰는데 12월달에도 이제 2달 연속으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안 좋을 때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쪽이 수출을 거의 다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반도체도 다시 힘을 내고 있죠. 그러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조선에서도 다시 힘을 내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 산업들이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기 때문에 반도체나 조선 이런 관련주들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종목이죠. 죽는 건 결국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잘못된 자리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고생을 하고 몇 년 동안 아우, 마음 슬프다. 소갈이 하고 맞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국가 산업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살펴보시고 자 외국인 보시면은 지난주 보시면 외국인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에서는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반대 우리가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에는 8,700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4분기부터는 HBM3 관련해서 매출이 조금 이제 가시적으로 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적 영향을 조금 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이제 기대감들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인 상승을 조금 이끌고 있는데 지금 또 보시면은 최근 보시면은 주가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네. 34,000원에 34,000원에 매도를 했던 종목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고점에서 잘 털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어떻게 항상 저보고 못 들어요. 대표님 왜 어떻게 그렇게 고점에서 파냐고. 제가 고점에서 판 게 아니고 제가 파니까 그게 고점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이때 판 이유가 뭐였어요? 챙길 만큼 챙겼기 때문에 팔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네, 네. 여기서 이미 35%씩 수익 보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 막 70%, 100% 보겠다고 계속 잡고 있으면은 욕심이 나니까. 자, 이것도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수익 줄어들죠. 반토막 났죠. 보통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해서 30% 수익을 보면은 130만 원이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자, 130만 원 벌다가 이 수익률이 20%로 떨어져요. 그럼 내가 10만 원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20%, 20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맞는 건데. 욕심을 조금만 네. 버리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좀 쌓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욕심 부린다 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오래 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큰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주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내가 뭐 2년, 3년, 진짜 10년 보유한다고 해서 내가 수익 10% 벌 거, 50% 보고 100% 보고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안 그렇더라고요. 절대 안 네. 그래요. 결국에 여러분들 계좌의 한 구석에 박혀 있는 종목들은 물려서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된 종목들이 저기 하단에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버티고 오늘 있는 왜 거야. 이렇게 뼈를 때리시지? 근데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은 충분히 많이 발생이 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언제든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하방 압력을 좀 보였었죠. 이제 하락을 좀 추세를 보이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11월 초에 좀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저점도 이미 어느 정도 좀 들어올려 주는 모습 그리고 고점도 이제 좀 경신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만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관심주로 좀 가지고 올까라고 좀 이제 생각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추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들 있죠. 여기 변곡점 딱 저점을 딱 형성한 뒤에 변곡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빠르게 캐치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상승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 시세를 여러분들이 다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는 그냥 가만히 멍하니 그냥 지켜보시다가 저 막 하루에 10%, 20%씩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면 그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되면 늦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미리 공략을 해야지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하나 마이크론이랑 덕산 하이메탈 봐주시면서 비교를 두 종목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아픈 구석을 이렇게 계속해서 뼈를 때려주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또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반도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국가 산업은 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좋은 종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담아봐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하나 마이크론처럼 많이 오른 종목 말고 또 덕산 하이메탈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좀 담아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뭐 저희가 또 준비를 네. 했죠. 여러분들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 기업이 정말 좀 자리가 좋아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 참 좋아하는 좀 바닥에서 네. 기어다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이 왜 좋냐면은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반등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준단 말이죠. 지금 이만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은 시장에서 그만큼 소외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업들 물론 이제 이렇게 소외를 받은 기간들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죠. 영원히 잊혀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2,400여 개 종목이 넘게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매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종목들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심이 조금 떨어진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관심이 조금 떨어진 종목들을 미리 조금 사놓는 걸 좋아해요. 아. 왜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짝만 이렇게 들어올려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큰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 이제 제조를 하거나 검사 이런 이제 자동화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반도체 자동화 장비 등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굉장히 좀 뼈대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매출을 조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반도체 관련해서 불량 분석 치료 제조 장비의 매출이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반도체 관련한 연구소에만 조금 납품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납품이 되었던 장비가 이제는 이제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도 납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황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했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제자리로 좀 돌아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봤을 때 자, 우리가 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이제 형성이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조금 이제 입어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저점에서 별로 아무도 관심이 조금 없을 때 네. 좀 미리 준비하신다면은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굉장히 큰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챙겨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종목은 진짜 아무도 겁내하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진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사반장 맥스 전문가님은 늘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찾아주셔서 선물해 주시고 또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가 진짜 갑자기 급등급등 슈팅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만 잘 맞추신다면 우리가 반도체 그동안 아쉬우셨던 분들도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확한 종목별 매수가, 목표가까지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긴급 소집 회의 방으로 안내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고요. 방송 끝나고 저희가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방송 끝나기까지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수사까지 살펴봤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 오늘 또 공략주, 공개수배 포착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테마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탄소 관련 주로 탄소 가져왔습니다. 오늘 좀 올라가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좀 뜬금없는 종목들을 가지고 올 때가 있죠. 네네.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오는 이유가 지금 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 종목들이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맞지 않는 그런 테마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EOA 여러분들 뭐 계면 활성제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계면 활성제 그리고 ETA 샴푸 막 이런 거에 그렇죠. 들어있던데? 보통 이제 네. 그런 이제 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ETA 에탄올 아민이라는 이런 분야 그리고 DMC 디메칠 카보네이트 그리고 AM 아크릴레이트 모노머 이런 분야에서 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제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화학 선생도 아니고 과학 선생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네. 부분들이 아니고 자 국내 이제 EOA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21%나 좀 차지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ETA 부분 에탄올 아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54%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점유율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국내 제2위의 AM 그리고 아크릴레이트 모노머라는 이런 이제 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2위라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2위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왜 탄소 관련주인지 좀 살펴보자면은 네. 자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이나 저장해가지고 다른 물질로 바꾸는 CCU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결국에는 뭐 이산화탄소를 개발해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산소 우리가 뭐 좀 포집을 해가지고 과학 기호를 따지면은 뭐 산소도 분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탄소는 탄소대로 따로 분리해서 또 정제를 해서 다른 제품으로 좀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탄소 배출권을 좀 획득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미국에서 지금 화력발전소 탄소 포집 시설 의무화 이제 추진 소식에 이 종목이 탄소 포집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막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뭐 딱히 없었어요. 굉장히 조금 좋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후 협약이라고 좀 맞아요,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조금 저감에 동참하겠다라는 이제 뜻을 조금 밝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선진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G20, G20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런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량 이런 부분들을 줄이겠다. 그리고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결국 이제 탄소 제로를 향해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아니면은 친환경 선박 이런 부분들도 만드는 이유가 결국에는 매연을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분야에서 최대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걸 줄이겠다라고 지금 변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사회적 통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까지 좀 이어서 보시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다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네.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뭐 10%, 20% 정도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수익 본다면은 여러분들 50%, 100%씩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거래량이 없었어요. 맞죠? 최근까지 좀 거래량이 없었는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자 10월 말에 이렇게 저점을 좀 형성을 했죠.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고개를 다시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좋았네요. 네, 오늘도 조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 이 종목이 오늘 좀 올라가지 말라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자, 요 최근 차트만 좀 보실게요. 딱 요 최근 차트거든요. 10월 달 여기 저점을 형성한 뒤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 변곡을 형성한 뒤에 상승 추세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런 자리인데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시초가 샀으면 굉장히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이 됐겠지만 네네.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분야 그리고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이나 이런 이제 부분들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종목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욕심이 납니다. 도대체 이 탄소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이 어떤 걸지 저도 감이 잘 안 오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긴급 소집 회의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